자, 우리 18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표준어 규정 보고 있죠. 잘 나오는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원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정적이죠. 자, 203쪽 보시면 되고요. 파란 한번 보시면 뭐 음성 모음인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런 거 깡충 깡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아이 뜻할 때 쌍둥이 같은 거 둥이 있죠. 우리 교재에 빨간색으로 표시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뚜기가 아니라 오뚜기. 물론 우리가 이제 표준어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배웠어요. 속꿉 장난이라든가 단촐이 아니라 단출하다 이런 것도요 이미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요거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 이를테면 부조나 사돈이나 삼촌 같은 경우에 각각 돌조, 그 다음에 조아릴 돈, 그리고 마디촌 해가지고요 한자어원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주 사돈 삼촌으로 발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항 한번 가보죠. 자, 이 역행동화 현상, 이것은 인정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고요. 다만 구항의 본항에서 세 개 집어 던지다라고 했을 때 동댕이 치다, 이거 이 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일어난 어휘라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세 개 집어 던지다는 동댕이 치다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 그죠? 아지랭이가 아니라 뭡니까? 아지랑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장이와 쟁이 한번 해보면, 쟁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이 장이에서 뒤쪽에 있는 이가 앞에 영향을 미쳐서 쟁이가 된 건데, 이럴 때는 하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미 따라 쓴다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자, 이 모음 역행동화 이런 거 연결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죠? 장인, 기술자에는 장이,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가 붙어요? 쟁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시팡은 그냥 모음이 단순한 형태 표준어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미루나무, 그죠? 버들 류에서 온 거지만 미루나무가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허우대 같은 것들, 그죠? 뭐 사람의 덩치 같은 거 얘기할 때 허우대 이런 얘기 쓰죠. 그 다음에 의뢰 이런 것도 가볍게 보시고요. 10이랑 보시면, 그죠? 뭐 발음이 바뀐 거 표준어로 삼는 거 해가지고요. 우리 종결음이 멋마는 구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혼내라 그랬을 때 나무 라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곡식 같은 거 빻아서 물에 타먹는 거죠. 미숫가루에 미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바라다 바래다 이건 알잖아요. 그죠? 소망하다 희망하다 그랬을 때는 바라다 써야 되고요. 바래다는 무슨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예, 말 그대로 색이 빠지다, 빛깔을 희게 하다, 색이 변하다, 빛깔을 희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바라다, 합격을 바라다, 나의 바람은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요 의미 따라 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보내기 힘들다 그랬을 때 지리하다가 아니라 지루하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허드레 같은 것들은요 요거 조심하세요. 어휘로 써야 되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12항 얘도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 왜 웃, 윗, 그 다음에 뭡니까 위 이렇게 쓰는 건데, 얘는 바로 207쪽으로 넘어와서 보죠. 우리 왜 위 쓰는 경우는 언제예요? 위와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위와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 윗을 쓰는데, 윗 오는 자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일 때는 뭐 쓰게 되죠? 얘를 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윗목 아랫목, 윗입술 아랫입술,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위층 아래층인데, 특히 위층, 그죠? 아니면 위쪽 이런 것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이기 때문에 위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대립이었을 때는 웃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같은 경우는 아랫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웃돈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어른도 우덜은 이렇게 쓰게 되죠. 다만 3번에 옷 같은 경우는요 위독과 우독 두 개가 다 존재하는데, 윗을 썼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아래 옷, 즉 하의에 대립되는 상의의 개념이고요. 우옷은 맨 겉에 걸치는 겉옷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왜 206쪽에 윗눈썹하고 위팔이 빨간 글씨로 들어가 있어요. 눈썹의 위아래가 있다는 게 연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팔도 여기 팔꿈치 기준으로 해서 아래, 여기가 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 같은 경우도 위아래가 있는 거고요. 물론 팔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윗 쓰는 게 아니고요. 윗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13항은 이거 자체가 원래, 그죠? 귀절구, 글귀구 이렇기 때문에 이 음대로 쓰는 거고요. 다만 이제 훈에 들어가 있는 귀글이나 글귀 같은 경우는 훈 자체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는 그냥 귀글, 글귀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 거의 나온 적 없어요. 그다음에 준말 관련해 가지고요. 14항, 그죠? 어차피 준말 널리 쓰이면 준말이 표준어, 그죠? 본말 널리 쓰이면 본말이 표준어이기 때문에 규정은 외울 필요 없고요. 자, 김, 요거는 잡초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로 풀었었죠. 대표 기출문제. 또아리가 아니라 또아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항에서 중요한 어휘는요. 이런 거. 부스럼, 불엄 이런 거. 부스럼은 피부병이고요. 불엄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정월 대보름 때 깨물어 먹는 껍질 단단함, 뭐 땅콩이나 호두 같은 열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미 따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9쪽에 붙임 쪽에 가면요. 아래로 같은 경우에 알로 이렇게. 그죠? 아래로 같은 경우에 알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로라고 쓰게 되면 아래라는 의미보다는 알, 뭐 새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만 표준어가 되는 거고요. 16항은 그냥 복수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놀과 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어휘 나오죠. 요거 3개. 우리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 같은 경우는 준말도 표준어기는 해요. 머물다, 서둘다, 그 다음에 서툴다. 준말도 표준어이긴 한데 맞춤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준말에는 모음어미 결합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머무르다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머무르다 자체는 르 불규칙 용언이니까 머물렀다 이렇게 쓰게 되지 머물다에 붙여서 머물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외우다 외다 같은 경우도 복수 표준어고요. 이거 앞에 우리가 맞춤법 할 때 이거 했잖아요. 줄 때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준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을 허용하지 않죠. 맞춤법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 원리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7항 한번 보시면요. 그죠? 뭐 단수 표준어 나와 있고요. 귀띔 같은 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표준어라는 거죠. 귀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0쪽 넘어가서 귀지라는 단어 나오는데 우리 왜 귀 속에 낀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귓밥. 귀 속에 낀 때라는 의미로 귓밥을 쓰진 않아요. 귓밥은 여기 귓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꼭두각시. 앞머리에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머리 뒤에서 연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던과 드는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의미 따라 정확하게 써야 되죠. 회상할 때, 선택할 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이엄이나 아니면 의도 나타내는 여고, 그죠? 그 다음에 멋머려고 하여야의 준말인 여야 같은 경우는요. 얘는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리을 는지 같은 경우는 리을 런지나 리을 는지라고 쓰지 않아요. 발음 때문에 혼동되는데 그죠? 비가 옳는지라고 유음으로 발음되지만 어미 자체는 리을 는지고요. 그 다음에 여고나 여야 같은 경우는 어미 자체의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 가려고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친해지려야 친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지 친해질래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거 조심하세요. 얘는 어미 형태가 리을 는지고요. 여고와 여야 같은 어미는 이 어미들의 받침 자체에 리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봉숭아, 봉선화 이렇게 나와 있죠. 고요로 쓸 때는 봉숭아고요. 그다음에 봉숭화라고 쓰진 않고요. 한자로 쓸 때는 꽃화자 써서 봉선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5번의 복수 표준어 보면 뭐 18항도 그냥 어휘 한번 보죠. 지금 네, 예, 긍정의 대답이고요. 쇠의 소는 소와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꿰다, 꼬이다, 쇠다, 쏘이다는요. 왼쪽이 준말, 오른쪽이 본말인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그죠? 꼬이다. 를 쓸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꿰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꼬이다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꿰다가 꼬이다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19항까지 볼 거예요. 둘 다 표준어가 되는 것 중에 이런 거. 꺼림하다, 그죠? 좀 언짢은 느낌이 있다 그랬을 때, 그다음에 꺼림하다, 깨름하다. 요거 둘 다 된다라는 거. 꺼림하다, 깨름하다. 요거 선생님 빨간색으로 된 것만 따로 정리해 주실 수 없나요? 우리 그 다음 차시 7차시 수업의 핵심 정리 자료에 우리가 그때 이제 표준어가 끝나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이 핵심 정리 자료에 표준어 규정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온 어휘를 제가 표로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되게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스텝 3 할 때도 따로 정리가 되기는 하지만 제가 그 자료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6차시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건데요. 마지막 마무리 문제 좀 보죠. 띄어쓰기 옳지 않은 거 이거 보면 2번에 우리 왜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제는 접두사기 때문에 예운자 따로 띄었을 수 없죠. 그래서 제3장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순서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번은 이처럼 좋은 것을 어떻게 해? 라고 해가지고요. 이 거리, 거슬의 준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지나 차가 경과한 시간을 뜻할 때는 의존명사로 둘 다 띄어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거 2번도 보면 이건 조금 복잡하죠. 옛날 문제기는 합니다. 보세요. 1번 졸지에 보도를 맞았더니 참 안 됐으라고 했을 때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고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 금지하는 거니까 띄어 쓰는 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괜찮고요. 지금 내가 본 것은 실상의 전반에도 미친다를 부정하는 거니까 못 미쳐.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저 집은 부부간 우리 왜 관계를 나타내는 간이 결합한 어휘들 중에서 그죠? 특히 친족, 혈족 관계를 나타내는 삼음절 어휘들은 한 단어로 된 게 많다고 했죠. 부부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붙였어야 돼요. 그죠?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얼마가는 한 단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요. 본용언, 보조용언이고요. 그 다음에 집채만큼 되는 파도,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것도 한 단어기 때문에 띄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죠. 자, 6차시 수업은요. 우리 이렇게 해서 정돈하고요. 다음 차시 때 이제 표준화하고요. 나머지 어문 규범들 좀 정의 좀 해보겠습니다.